반갑습니다. 물산업기자재 인증센터장 홍성택입니다. 우리 그 성능시험센터에서는 크게 4가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유랑계, 우랑계, 수의계에 대해서 국가교정센터로 운영해서 교정을 하고 있고, 밸브에 대해서 성능시험센터로 지정받아 성능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메타 및 수차 밸브에 대해서 성능시험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간단하게 안으로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유체 성능시험센터에서는 크게 4가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랑계에 대해서 국가교정기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발전기 수차 설비에 대해서 성능시험을 하고 있고, 소구경 수도메타에 대해서 성능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밸브에 대해서 CV 용량계수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유랑계 국가교정기관인데, 유랑계의 그 교정하는 방법은 크게 마스터 메타법하고 중량 측정 방식이 있습니다. 마스터 메타법은 기준 유랑계, 표준이 되는 유랑계하고 시험 대상이 되는 그 유랑계의 상호 값을 비교를 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게 마스터 메타법이고, 중량 측정 방식은 그 유체가 흐르는 교정 대상하고 그 수집된 물을 모아서 상호 비교하는 것이 중량 측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량 측정 방식이 0.08로 아주 정밀한 교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매년 수도메터, 유랑계, 수의계, 우랑계, 수차 밸브 등 해서 총 3,000여 대의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연간 약 한 10억 원 정도의 그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시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밸브 미터 및 수도메터, 유랑계에 대해서 연간 한 10여 대에서 한 3천여만 원 정도의 그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성능 시험을 비교를 하면은 일단 운송비라든지 성능 시험비를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성능 시험한 거랑 저희 나라에서 시험한 거를 비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하면은 한 300여만 원이 들어간다 하면은, 해외로 가면은 해외 운송비라든지 그 성능 시험비, 기술료가 들어가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이 더 이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저희 나라 기술이 좋다라는. 예. 밖에 안 나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유랑계 현장 실내 교정을 하고 있는 곳인데, 최소 15mm 구경부터 해서 최대 800mm 구경까지 실내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800mm는 국내 최대의 구경이고, 얼마 전에 1000mm 이상 되는 데가 이제 2곳이 생겼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3번째로 큰 실내 교정 기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스터 메타법을 설명드리면은, 저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하얀 부분이 이제 그 표준 교정기가 되겠습니다. 이 관에 대해서 이제 표준 교정기인데, 교정하고 요 새로 설치된 요게 이제 피 교정 유랑계가 되겠고, 유량을 흘려가면서 상호 값을 비교를 해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기준기하고 피 교정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로마다 다 표준기가 있기 때문에 그 관로에 맞는 표준기하고 유랑기하고 상호 값을 비교를 하는 방식이고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만 조금 다른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아닙니다. 이제 저쪽으로 갈수록 관로가 이제 크다는 800mm 관. 여기는 얘는 60, 70mm.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쭉 나가고요. 관이 커지고. 요게 이제 그 마스터 메타법이라고 해서 표준기하고 상호 요놈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게 마스터 메타법이고, 그 다음에 중량 측정 방식은 저 마스터 메타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 피규정 유랑계가 이제 흘러가는 물이 이 관로를 거쳐서 이쪽 부분이 이제 수집 탱크입니다. 수집 탱크인데, 이 흘러간 물이 이 수의계를 유랑계를 통해서 저 위에 이제 수집이 되면은, 나중에 그 물의 무게를 환산을 해가지고 유량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중량 측정 방식이고, 요게 그 0.08로 아주 정밀한 교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원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흘러간 물을
물을 저 탱크에 다 모아서 물의 무게를 재서 일단 얼마 시간 동안에 물이 얼만큼 모았으니까 유량이 얼마다. 그렇게 이제 환산을 해서 그때 이 값은 얼마인데 걔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비교가 되는 오차를 고정을 하는. 예. 그리고 아까 말로 마스터 메타법은 얘하고 이제 제가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쟤하고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보는 거고, 중량 측정식은 여기서 측정한 값하고 저 중량 탱크에 수집된 물 시간 그걸 다 계산하고 이 상호 관계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그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 관경을 알면 관 넓이도 알 수 있고 유속을 알면은 이 흘러가는 유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 전자 유랑계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 유랑계인데, 초음파 유랑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데 이 캡을 씌우는 게 이제 이놈이 되겠고, 초음파 유랑계는 유속에 따라서 음파가 살짝 휠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유속을 측정을 하고 이 원 넓이에 의해서 유랑이 이제 계측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회선입니다. 상부, 중부, 하부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관 내에 물이 흘러갈 때 맨 중심이나 밑에나 위에나 유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량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평균적으로 내기 위해서 여러 채널에 그 초음파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밀하게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게 이제 요 방식이고. 그럼 이게 다 5개가 서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그렇죠. 예. 방향이 다 이제 상중하 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초음파 휴대용 유랑계인데, 우리가 이제 관로가 한 1m 이상 2m짜리 같은 경우에는 저런 전자식이나 이 초음파 이런 고정형들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몇 천만 원씩 하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데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관에 이제 부착을 해서 이쪽에서 쏘면은 반대쪽에 이제 센서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는 휴대용 초음파 유랑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 갈 때는 우리 검정된 이 초음파 유랑계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 직접 그 관로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구경의 그 수도메타를 교정을 하는 곳입니다. 가정용리 수도메타가 되겠고, 수도메타도 이제 습식, 건식, 디지털, 동파 방지 등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상관 않고 여기서는 다 교정을 하고 있는 설비고, 디지털 수도메타는 이렇게 그 눈금이 디지털화 돼가지고 나오는데, 한꺼번에 15대를 이렇게 쭉 설치를 해서 이 나오는 눈금 값을, 요게 이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로 화상을 찍어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인식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게 동시에 15개가 같은 유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유량도 이제 유속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도꼭지 천천히 틀었을 때 물 살살 나가고, 중간 세게 틀었을 때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별로 유량을 조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약하게부터 세게까지 그 유량 조절을 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표준기는 이제 이 부분인데, 이건 질량 유량계인데, 이놈 값하고 이 각각의 값을 비교를 해 가지고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살짝 불 켜졌을 때가 이 카메라가 이제 요 눈금을 찍기 위해서 좀 환하게 이제 된 상황이고, 주기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를, 지금 이런 것들 카메라 2번이 요 카메라가 되겠고, 그 값들이 요게 이제 나와서 요 다 표시가 되고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읽는 것도, 이게 사람이 이 값을 읽으려고 그러면 엄청 애매합니다. 이거를 AI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느 포인트에 갔을 때 어느 값이다라는 것을 많이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기능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엄청 정밀하게 잘 맞는, 우리 사람 손이
거의 닿지 않을 정도로 지금 정밀하게 잘 해놨습니다. 이런 게 다 되면 이제 수도 검침원의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세요? 검침원은 이제 수도 그저 메타 눈금만 이제 이렇게 읽어오는 거고, 이제 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원격 검침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실제적으로 이제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동파 시험 설비인데 날 춥고 그러면은 뭐 수도 메타가 얼어가지고 깨져서 뭐 이렇게 피해를 보고 뭐 그런다 하는 것을 시험을 하기 위한 장비인데, 이 실내 그 카메라가 이제 위에서 지금은 깨지지 않았네. 이제 이게 종류가 이제 습식, 건식, 디지털, 동파 방지용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습식 같은 경우에는 물이 그 지층까지 다 차기 때문에 얘는 쉽게 깨져요. 깨지고 저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날려줘서 좋긴 한데 그 액정이 이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격으로 해서 좋긴 하지만 그런 또 단점이 있고, 이 동파 방지용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가 조금 더 크잖아요. 여기보다 높이가 이제 더 높은데, 이 높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물이 얼게 되면은 이제 9% 내지 10% 정도 팽창을 한답니다. 이 팽창을 하는 만큼 이 안에 그 에어 포켓을 넣어놨어요. 실제로 풍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풍선을 넣어놔서 얘가 얼면은 이 풍선이 쪼그라들어서 이 10%를 잡아준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동파 방지용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계속 테스트를 해보니까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제 이 그 에어포켓 대신에 다른 방법을 써보려고 지금 그 과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어포켓을 쓴다는 이유는 이거는 거기가 완전히 팽창에 다 얼어버리지 않도록 아예 그렇죠. 막아주는 거죠. 예, 이제 그 물이 팽창하면서 에어포켓이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녹으면 다시 얘가 이제 펴지는 거고. 근데 이것도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그 성능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걸 계속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안에가 온도가 몇 도로 잡혀 있는지. 지금 영하 20도부터 50도까지 이렇게 가변적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의 그 평균 온도, 서울시 평균 온도인데, 그 온도 시간별로 온도에 맞게 얘를 똑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계속 뭐 영하 20도로 계속 추웠다 그러면은 계속 얼어가지고 그 상태로만 있는데, 얘를 좀 온도가 내려가서 좀 풀리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깨지는 현상이, 유리가 깨지는 현상이 이제 그때 동결 후에 해동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물이 이제 누수가 돼서 이제 나오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부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CCTV가 밖에 나오는 화면이었고, 그래서 댐이나 하천에서 이거 원수를 파는 물을 파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댐이나 하천에서 취수를 해서 원수를 파는 방법이 있고, 그 원수를 이용해서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정수된 물을 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K-워터 입장에서는 물을 파는 입장이고, 지자체나 소비자들한테는 물을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거래용으로 꼭 필요한 게 이제 유랑계가 되겠고, 그 유랑계가 제대로 맞는지를 알 수 있어야지만 정확한 그 요금 고지라든지 서로 이제 피해가 안 갈 수 있는데, 그런 그 유랑계가 1년 내지 2년 주기로 계속 이제 이렇게 교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수위계 교정 시스템입니다. 수위계 같은 경우에는 댐이나 하천에 설치돼 가지고 물의 높이를 이제 측정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 K-워터에서는 댐 상류 쪽을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가 댐 상류에 어느 정도 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물이 댐에 도달하는 시간을 알아서 숨은 궤도를 언제 할 것인지 그런 걸 판단을 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이제 우량계하고 이제 수위계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그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다리 쪽에 달면은 그
수위기에 달려서 수위가 올라오면 이렇게 측정하고 물이 내려가면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인데 그걸 이제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실험실에서 원래 저쪽에서 구현을 했다가 그게 이제 바닥이 물이 아니어도 이런 판이어도 괜찮다는 게 이제 몇 번 실험을 하니까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저쪽에 이제 바닥이라고 그러면 얘가 이제 수위가 되겠고 수위계가 이렇게 오면 얘가 가까워지니까 물이 이제 차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물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이제 모사를 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초음파나 레이더 같은 수위계가 기술이 이제 덜 발달돼 가지고 많이 못 썼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부자식을 많이 썼고요. 부자식이란 것은 뭐냐면은 얘가 부자입니다. 부자 플로트. 이게 이제 쇳덩어리처럼 이렇게 생겼지만은 물에 하면 이 안에가 진공이라서 물에 뜨게 돼 있습니다. 물에 떠가지고 수위가 올라오면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겠죠. 수위가 내려가면 내려가겠고 반대로 이제 이쪽 한쪽 끝에는 이제 이 추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휠이 여기 가서 이제 보시면은 얘가 이제 저 부자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이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전송을 해가지고 이 수위가 어느 정도 된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우량계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물을 받는 부분,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모아서 그래서 여기 보통은 얘를 집수형이라고 하죠. 물을 모은다. 그래서 물을 모아가지고 물이 여기로 들어오면은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져서 얘가 차면은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싹 넘어가요. 그러면 얘가 1mm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또 물이 차면 얘가 또 이렇게 딸깍하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1mm 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철에 눈이 오면은 눈을 측정을 못 하니까 히터입니다. 눈이 여기에 차게 되면 히터가 동작을 해서 녹여서 물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여기 이제 우량계인데, 충분히 생각하면 이제 그냥 통으로 돼서 전체 다 떨어질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저기는 모이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인도 같은 조금 후진국에서는 지금도 다 이렇게 물을 모아서 그 물병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실린더로 눈금 보고 얼마 왔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좀 후진국은 대부분 이제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처럼 조금 잘 사는 데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더 잘 사는 영국 같은 데는 이제 요것도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차다가 비가 그쳐서 햇빛이 나면은 얘가 비는 왔는데 이 증발이 되면 비가 안 온 걸로 되잖아요. 그런 오차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영국 같은 데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기상청에서는 지금 물의 그 무게를 측정을 해가지고 물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저울 형식으로 달아놔서 그 물 무게를 측정을 하면은 이제 이 비의 양으로 환산을 할 수 있으니까 무게식을 또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표준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